안녕하십니까. 파이터천국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에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을 좀 새롭게 바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디오를 새롭게 꾸몄는데요. 좀 어둡다고 해서 조명을 또 추가했습니다.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했는데 왜 최근에 이렇게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보니까 어떤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걸 주장하던 그 학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최근에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만 보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1966년도부터 가능했는데요. 2020년 2월까지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까지 올라갔던 때도 있고, 그러나 보시면은 그 1997년도, 8년도 그쪽에 보시면은 그 IMF 때인데 물가 지수가 그다지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달에 우리 데이터가 가용한 1966년도부터 이후에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즉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2018년도 9월 대비해서 2019년 9월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4로 통계가 가용한 기간 중에 가장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낮은 값은 또 2019년 8월 달하고 10월 달에 0%를 보였습니다. 즉 2019년 8월, 9월, 10월에 물가 지수가 역대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IMF 때도 보다도 낮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물가가 낮아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침체돼서 수요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수요는 하락했는데 생산량은 많으면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IMF 때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위기 때보다도 어떻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하락하느냐,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전 품목에 대해서 어떤 한 월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이상 물가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하락할 경우에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 부르는데, 그렇게 6개월 이상 장기간 하락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디플레이션 공포가 발생했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침체돼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침체, 즉 수요가 하락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물가 하락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김밥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김밥은 우리 서민들이 잘 먹는 거죠. 특히 이 김밥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밥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즉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서비스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몸값이 오르니까 그 김밥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그 오른 만큼을 바로 전이하겠죠. 그래서 김밥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2018년도에 16.4%를 급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도 1월 달에 점선에 보시면 김밥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하게 점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린 데가 언제입니까? 2019년도 1월 달이지 않습니까? 10.9% 급하게 올렸는데, 이때 보시면 또 두 번째 점선인데 보시면은 2019년도 1월 달에 김밥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점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의 몸값이 그 물건으로 또는 음식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그 물건 음식값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체를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체 460개 품목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공산품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다 이렇게 김밥 한 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460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 계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변동 계수라면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460개 품목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내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이제 얼마나 이제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어떤 분산 정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변동 계수는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플럭체이션 됐느냐, 얼마나 출렁거렸느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준 편차를 쓰면 되지 왜 변동 계수를 쓰냐? 바로 평균을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것은 엄청나게 많이 플럭체이션 됐는데 표준 편차가 작은 게 있고, 어떤 것은 플럭체이션이 조금 됐는데 표준 편차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균이 각각의 평균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평균이 작은 데서는 많이 플럭체이션 돼봤자 그 표준 편차가 적게 값이 나오겠죠. 그러나 평균이 큰 데서 조금만 플럭체이션 되면은 표준 편차 값이 크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 평균에 따라서 표준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플럭처에이션 되는 것을, 즉 막 변동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에다 쉽게 그냥 평균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동일하게 한 겁니다. 쉽게 평균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얼만큼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플럭처에이션 됐느냐, 그것을 보는 게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파란색은 2017년도 거고 빨간색은 2018년도 거고 연두색은 2019년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바로 급하게 올린 다음에 영향을 받는 1월, 2월, 3월, 4월 달에 그 변동 계수를 보면,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6개, 60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서 플럭처에이션 됐는가 보면 2017년도에는 그 값이 오히려 1월달부터 4월달 떨어지고 있고, 2018년도에는 빨간색인데 1월부터 2월달에 크게 점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바로 1월달에서 2월달 점프해서 계속 4월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18년도에 16.4% 가장 많이 최저임금을 올렸죠. 그래서 1월달에서 2월달 가장 많이 점프한, 변동계수가 점프한 게 2018년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한 게 이제 2019년도고, 근데 2017년도는 또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적용받는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랐죠. 그래서 변동계수 값이 바로 1월달부터 2월달 크게 점프했던 것입니다. 바로 따라서 이 소비자 물가 변동계수를 보면 바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물품은 또는 음식은 물가가 많이 상승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민들이 먹는 그런 김밥이라든가 설렁탕이다 이런 것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죠. 그러나 전체 평균을 낸 460개의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평균 낸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는 사실 그 통계청이라든가 언론에서 그 평균을 낸 소비자 물가지수만 이렇게 강조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마치 물가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고 마치 하락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비자 물가지수의 즉 최저임금을 영향받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크게 올랐으나 다른 공산품들 그거는 이제 수요가 하락하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해서 수요가 하락하다 보니까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서 경기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물품들 즉 공산품들은 물가가 오히려 떨어졌죠. 그래서 460개 품목을 풍류를 내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치 하락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이 급하게 인상되니까 서민 물가가 급상승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로 460개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측정해서 그 460개 품목의 평균을 내서 그것을 주로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즉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죠. 그것은 마치 하락하거나 또는 소폭 상승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 내부를 보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러나 경기 침체로 해서 수요가 하락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공산품들은 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